여러분 안녕. 혜성쌤과 함께하는 과학 A 수업 10번째. 앙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지난 시간에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앙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똑같이 36페이지, 37페이지 피면 되겠고요. 오늘의 핵심 질문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앙금 생성 반응을 모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모형으로 표현하는 방법. 원자를 배웠고 이온도 모형으로 표현했다면 이제 앙금 생성 반응도 모형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어떤 이온들이 앙금을 형성할까? 앙금을 형성하는 이온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세 번째, 미지의 물질 속에 들어있는 이온을 찾는 방법은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면 나중에 여러분이 과학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무언가 찾아보고 있다 했을 때 과학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과학자가 되지 않더라도요,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여러분들 배울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앙금 생성 반응을 모형으로 표현해 볼까요? 오늘 먼저 첫 번째, 앙금 생성 반응을 모형으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모형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모형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형으로 표현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만나서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이 형성된다라는 걸 가지고 한번 모형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랫 방향의 의미가 뭐였죠? 바로 앙금이 형성되어서 가라앉는다 라는 거를 표현하는 방식이었고, 이 가라앉음을 표현한 걸로 이거를 우리는 앙금의 표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칼슘 이온이 들어있는, 칼슘이만 딱 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합쳐진 염화칼슘이라는 물질을 가져왔습니다. 이 염화칼슘은 식으로 CaCl2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칼슘 이온과 그리고 염화 이온이 합쳐져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탄산나트륨을 가져왔습니다. 탄산이온이 있는 물질들 중에 어떤 것을 찾아왔냐면 탄산나트륨을 가져왔어요. 탄산나트륨은요, Na2CO3라는 물질인데요. Na 플러스와 CO3 E 마이너스라는 물질들, 이온들이 합쳐져 있는 물질입니다. 이 두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수용액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액이라는 물에 녹아있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물에 녹는다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은 어떻게 알면 좋겠냐면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염화칼슘은 이온이 아닌데 물질 그리고 화합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성 상태의 물질인데요. 이 중성 상태의 물질이 물속에 녹으면 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염화칼슘은 CaCl2 바로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녹으면 이런 식으로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녹아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염화칼슘 수용액을 만들었습니다. 물속에 녹였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온들이 둥둥 떠다니는 게 보일 거예요. 다음입니다.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만들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물속에 녹으면 이온 상태로 존재하므로 탄산이온과 나트륨 이온들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네 두 개를 섞어 보도록 할 건데요. 혼합용액, 여기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앞에 있는 칼슘이온,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탄산이온이 다 녹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앙금이 있었죠. 바로 탄산칼슘이라는 건데요. Ca하고 Ce 플러스 CO3, E 마이너스 만나서 CaCO3라는 앙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앙금이 형성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질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들은 이온 상태로 물에 떠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이렇게 생긴 앙금을 우리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모형으로 방금 표현하는 방식을 배웠는데요. 이 모형으로 표현하는 거를 배우면서 간단하게 이 모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 자, 방금 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염화칼슘 수용액과 탄산나트륨 수용액이 만나서 혼합유형이 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CaCO3,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이 물질들을 우리 방금 뭐라고 했죠? 바로 물에 녹지 않아 가라앉는 물질인 바로 앙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짝거리는 거 봐보세요. 자, CA2 플러스와 CO3 E 마이너스가 보일 겁니다. 이 두 물질은 알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자는 앙금을 만드는 아이들을 말해요. 알자백이라는 거죠. 앙금을 생성할 수 있는 물질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혼합되더라도 지금 이온 상태로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경꾼 이온은 앙금을 생성하지 않고 앙금이 생성되는 것을 구경하는, 앙금 생성을 구경하는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모형으로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원을 그리고 원 안에 이온식을 쓴다라는 거,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앙금 생성 반응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앙금이라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옆에 아래로 이 표시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고 오늘 과제가 앙금 생성 반응을 모형으로 표현할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앙금 생성 반응을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앙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어떤 이온들이 앙금을 형성할지를 여러분들 컴팩토리의 안현정 선생님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수용액을 섞을 때 이온들이 반응하여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 우리는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시간요, 두 가지의 앙금 생성 반응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 자, 지금 여기 준비된 것이 바로 염화나트륨을 증류수에 녹인 염화나트륨 수용액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요, 질산은 수용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둘을 섞어주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선생님이 염화나트륨 수용액에요,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려 주도록 할 겁니다. 두 눈 크게 뜨고요, 잘 관찰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질산은 수용액을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다가 떨어뜨려 주도록 할게요. 한 방울 두 방울 쭉 했더니 우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이 보이시죠? 우와, 보이십니까? 지금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것은 바로 질산은 수용액에 있는 은이온과 염화나트륨 수용액 속에 있는 염화이온이 반응하여 염화은이라고 하는 흰색 앙금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지금부터요, 두 번째 실험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 시험관에 준비된 수용액은요, 질산 납 수용액입니다. 무색 투명한 용액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준비된 것이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인데요. 자, 역시나 무색 투명합니다. 자, 과연 이 두 수용액을 섞어주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을요, 질산납 수용액에 떨어뜨려 주도록 할게요. 우와, 노란색 앙금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자, 지금 무색투명한 질산납 수용액에다가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려 보도록 할게요. 우와, 보셨습니까? 질산납 수용액의 납 이온과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의 아이오디나 이온이 서로 반응을 하면서 아이오디나 납이라고 하는 노란색 앙금을 형성한 것이죠. 자,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하면서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염화은이라면 흰색 앙금을, 그리고 아이오디나 납이라면 노란색 앙금이 형성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에 다양한 이온들이 앙금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탄산칼슘. 우리가 봤습니다. 이 탄산칼슘은
어떤 이온과 어떤 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진 앙금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만들어지는 앙금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아직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한 번만 얘기할게요. 여기 3의 의미가 뭐였죠? 밑에는 원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탄산이온은 얘가 탄소가 1개, 그리고 산소가 3개씩, 원자의 개수가 탄소 1개에 산소 3개가 만나서 만들어진 이온이다. 그럼 여기 위에 E- 는 어떤 의미를 가지죠? 음이온 중에 전자를 2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만 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CaE 플러스와 CO3E-가 만나면 앙금을 형성하는데, 앙금을 보면 탄산칼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두 개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PbI2랑 조금 다를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얘기할 건데요. 얘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어떤 물질들은 중성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성 상태가 되려면 이온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일하게 해서 서로 없애져야 돼요. 지금 플러스 2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그냥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0 상태의 중성 상태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CaCO3라는 앙금이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두 번째 앙금은 왜 안 넘어가죠? 두 번째 앙금은 아이오디나 납입니다. 아이오디나 납은 여러분들 어떤 이온들이 만나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Pb, 나비온과 그리고 아이오디나 이온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 조금 앞에 거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Pb가 2 플러스, 나비온이 2 플러스고 아이오디나 이온이 1 마이너스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방금처럼 앙금이 PbI2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자세한 내용은 3학년 때 더 배울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조금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b2 플러스와 I 마이너스가 만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iod나 납이 되는 PbI2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Pb 플러스는 플러스 2의 전하량을 띠고 I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띠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합쳐지면 중성 상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뭐가 두 개 있어야 될까요? I가 두 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합할 때 중성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PbI2, I가 두 개 있어야지만 중성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오딘화 납도 역시 노란색 앙금을 우리가 방금 영상을 통해 본 것처럼 앙금을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BASO4를 볼게요. 황산 발음입니다. 이것도 생성되는 앙금인데요. 이 BaSO4 역시 이온들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BA E 플러스와 SO4 E 마이너스로 만들어집니다. 발음이온과 황산이온인데요. 얘네들은 동일하게 양이온이 플러스 2, 음이온이 마이너스 2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수가 동일하게 결합돼서 BaSO4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읽는 방식은 거꾸로 읽는다고 배웠죠. 황산 발음이라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황화구리인데요. 색깔이 조금 특이할 겁니다. 여기 위에 이건 구리의 색깔이고요. 청록색 그리고 이 검은색이 바로 앙금의 색깔인데요. 이 검은색 앙금 색깔을 띠고 있는 황화구리는 구리 이온과 황화 이온으로 만들어집니다. 역시 한 번 더 보자면 E 플러스와 E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합은 1대1로 결합한다. 그래서 CuS로 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온들을 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Ag 플러스 은이온과 염화이온 Cl 마이너스가 만나서 AgCl이라는 앙금을 형성한다. 흰색의 앙금이 형성되는 염화은이라는 앙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 놓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어떤 이온들이 앙금을 형성할까? 두 번째 내용까지 끝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화장품 속에 인체 해로운 중금속이 들어있다는 것이 진짜인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실제 화장품에 금속들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 화장을 하지 않으면 좋다. 어린 나이에는 화장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립스틱에 납성분이 어느 정도 조금씩은 들어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립스틱에 진짜로 금속, 납,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몸에 해로운 금속들이 들어있을까요? 한번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할게요. 여자들의 필수품, 립스틱을 만들면서 화장품과 중금속에 대한 진실을 알아볼까요? 요거는 그 산화철인데요. 이렇게 산화철도 들어가고요. 네. 알루미늄 레이크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죠. 알루미늄이요? 네, 이거 알루미늄도 중금속 아니에요? 이거 넣으면 어떡해요? 중금속 맞습니다. 다양한 중금속이 들어가는 립스틱. 중금속을 넣으면 위험하진 않나요? 중금속은 사실 무거운 금속을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하는데 납이나 수은, 비스무스, 안티몬 그런 것이 필요 이상으로 많을 때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지 적은 양에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중금속은 납, 수은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금속을 이루는데요. 무거운 만큼 흡수됐을 때 배출이 쉽지 않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립스틱은 음식물을 섭취할 때 체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데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중금속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는 립스틱. 그렇다면 완전 넣지 않으면 안 될까요? 현재 기술로서는 불가능에 가깝죠. 미네랄처럼 적당량은 몸에 이로운 중금속도 있지만 납, 수은 등은 소량으로도 몸에 유해한데요. 색을 갖는 물질의 대부분은 중금속이기 때문에 립스틱 등 색조 화장품에 중금속이 빠질 수 없는 겁니다. 화장품, 안 쓸 수 없다면 만들 때부터 중금속 기준치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준치를 넘긴 제품들도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것이 현실. 식사나 차 마시기 전에 립스틱을 닦아내거나 입술의 주름 사이까지 깨끗하게 클렌징해서 입술에 립스틱을 남기지 않는 습관도 중요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립스틱에 중금속이 색소 때문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색조 화장품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금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거 유기색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색을 내는 유기색소는 무기색소보다 피부에 더 깊이 침투하는데요. 때문에 피부에 더 위험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색조 화장품의 필수 요소인 중금속과 유기색소. 화장품을 안 쓸 수 없다면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장품 속에 조금씩 미량의 중금속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이런 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겠죠. 아마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중금속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만들어질 때 과정을 보지 못하는 한 우리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는데요. 우린 이제 앙금 생성을 배웠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립스틱 속에 납 성분을 검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앙금 생성 5가지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서 납 성분을 검출하는 방법을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아이오디나 납이라는 앙금을 이용해서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납 성분을 이온 상태로 만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립스틱 속의 납을 물속에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녹여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온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어떤 이온을 넣으면 될까요? 바로 아이오디나 이온을 넣었을 때 노란색이 됐으면 납이 있고 아니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리하면 앙금 생성 반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아이오디나 이온을 넣어서 노란색 앙금이 발생하면 납 이온이 들어있으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지의 물질 안에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지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걸 말하죠. 자, 여러분들 마지막 과제, 여러분 두 번째 과제 다음 영상에 소개하겠는데요. 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 소개할 것은 바로 2가지입니다. 여러분 과제 영상까지 꼭 봐주고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